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9월 5일 목요일입니다. 8시 4분 지나고 있네요. 새벽간의 리플의 가격의 움직임은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우리 리플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은 여기 이 새벽 때 잘해줬죠. 회복이 딱 됐다가 이렇게 되는 분위기. 이더리움도 됐다가 이렇게 되는 분위기. 우리 리플도 됐다가 이렇게 되는 분위기. 결국 어떤 승부나 솔라나는 뭐 더더욱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분위기. 전반적으로 다 그런 반등의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이죠. 솔라나 보고 하면 또 솔라나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 팁, 바이 더 팁. 이거 한번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파인 곳에서 살아 이 말입니다. 매수는 고통스럽게. 고통스럽지 않은 매수는 진짜 매수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뭔가를 샀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룰루랄라. 나 샀어. 나이스. 그런 생각이 드는 매수는 한번 잘 생각해보. 진짜 이럴 때 사서 기분이 좋은지. 솔직히 이럴 때 사면은 기분은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느낌인지 아시겠죠? 떨어지는데 기분이 좋지 않죠. 그리고 여기가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마음의 불안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수는 고통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다. 나쁜 것이 좋은 것이다. Bad is good. 그리고 위기는 기회다. 이거는 저희 코인키스에서 늘 말씀드리는 저희 채널만의 명언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단기 투자든 중장기 투자든 임하신다면 아마 성공률이 높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원분들에게는 이렇게 보조 지표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중요한 것은 만능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만능이라는 게 있으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부자 탑 10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암호화폐 트레이더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만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원분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육체 노동과 또는 나의 정신 노동 또는 나의 아이디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질을 사회에 펼쳐서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쓰고 저축하고 하고도 남은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은 혹시 투자가 잘못된다고 할지라도 속쓰림도 딱히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풀어드리는 것이 투자의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많이. 고량주 트레이딩 클럽 원하신 분들 언제든지, 여기는 뭐 저의 실전 경험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제 계좌를 열어서 제가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다 보여드리면서 오픈하기 때문에 투명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터치하셔서 가입하신 분들은 오늘도 두 분만 이렇게 막 수십 명 저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모집이란 말도 좀 외람되네요. 모집이 아니고 두 분씩만 모시겠습니다. 원하신 분들 언제든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가격 이야기는 이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게 단기 저점이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좀 위협적인 낙폭이었다. 그리고 한국 시간에 펼쳐진 것들이어서 아마 대처하신 분들은 대처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목, 리플 결국 법원에 결단을 요청했다. 지금 리플의 가격이 어떤 결단을 요청했는지 제가 설명을 소상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8월 7일에 지난 7월 13일에 2023년 7월 13일에 약식 판결을 한 다음에 2024년 8월 7일에 최종 판결을 냈습니다. 이게 바로 최종 판결, 진짜 극단적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626원에서 911원까지 약 28% 정도 이 안 좋았던 이 분위기에 속에서 28%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조금 실망했던 건 사실이죠. 굉장히 여기다가 280 공 하나 붙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28%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그게 이제 2024년 8월 7일의 기억입니다. 다들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까? 리플 8월 7일 최종 판결이 났음에도 약 28%만의 급등만을 보였다는 것은 결국 리플의 가격은 최종 판결 플러스 알파까지도 바라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그렇게 분석하고 또 다음을 준비하면 됩니다. 투자자들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리플은 법원에 SEC 소송 판결 1.25억 달러의 과징금을 유예를 요청했다. 이게 좋은 건가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어쨌든 간에 1.25억 달러인데 약 1.39억 달러 판결 금액의 111%에 해당되는 비용을 항소기한 만료 혹은 항소 완료 후 30일까지 은행 계좌에 예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기간 한 10월 7일까지인가요?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항소기한이 끝난 다음에 아니면 상대방이 또 SEC가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하게 된다면 하고 나서 30일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은행 계좌에 예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SEC가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잠재적 항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 말이 참 쉽죠.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리플의 가격은 플러스 알파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최종 판결이 8월 7일에 났어요. 최종 판결 이후에 가장 큰 불확실성 두 가지는 뭔가요? 플러스 알파라면 이게 뭘까? 항소. 그러니까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준비해서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뒤집을 확률은 매우 드물다. 희소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제로는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항소 이러면은 SEC가 아직 안 끝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플의 가격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항소.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있다면 이제 벌금이죠. 벌금은 물론 약 10분의 1로 줄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1.25억 달러는 절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대중은 그래 일단은 20억 달러는 아니야. 그건 알겠어. 근데 저게 이게 얼마냐면요. 한 1857억 정도 됩니다. 저걸 감당할 수 있나? 진짜 낼 수 있나? 야, 일반 소기업이었으면 휘청일 텐데 저걸 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인 항소가 남아있는 것이고 또 벌금이 완납됐다.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들려주면 좋은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아직 우리가 원하는 그 화끈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항소, 영어로는 appeal. 항소는 SEC의 재량입니다. 항소는 SEC의 재량이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최근 미국 민주당의 기세를 봤을 때 항소를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지만 하지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봐도 항소는 SEC의 자존심 세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한 대 맞았는데 일어나서 한 대 이렇게 보복하고 싶은 뭐 그런 느낌이겠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그렇다면 항소로 인해서 더 커질 수 있는 파장, 그러니까 괜히 가만히 있으면 그냥 최종 판결 패소하고 조용히 이 1.25억 달러 받고 마무리가 됐을 텐데 괜히 항소한다고 했다가 또 괜히 항소 비용, 시간 낭비, 돈 날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요즘 또 암호화폐 이슈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안 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SEC 의장의 똘끼가 있기 때문에 그 똘끼 때문에 저는 100%안 한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결론. 그래서 오늘 방송의 결론은 저는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유예 요청.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징금을 낼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 말은 곧 준비가 돼 있구나. 낼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낼 수는 있는데 유예해달라 이런 뜻이니까 낼 생각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날짜도 명시했어요. 항소 기간이 끝나면, 아니면 항소 만약에 상대방이 한다면 항소 끝내고 30일까지 정확한 시간까지, 기간까지 줬기 때문에 이것은 신뢰감이 제고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이번 기사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유예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리플은 평소에 우직하고 무던한 스타일 그대로 단추를 하나하나 꿰어가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 대중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 될 겁니다. 긍정적인, 아마 리플 가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기업도 요즘 많잖아요. 저기 본인들 주주들이 피해를 입든 말든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든 말든 됐고 난 나만 챙겨. 그런 기업도 많은 요즘이지만 이렇게 책임감 있게 추진하는 리플의 모습은 칭찬할 만하다. 급하면 망친다. 개인 투자자들도 조급하면 무조건 필패다. 이것을 리플랩스는 아주 잘 인지하고 있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신 코인베이스 CFO 해리스 암호화폐 기부금 수령을 위해서 코인베이스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이것도 진짜, 그러니까 본인들 늘 말씀드리지만 논리가 맞지 않으면 언젠가는 틀어지기 마련이에요. 자, 미국 민주당이죠. 민주당 출신의 아까 갠슬러가 있죠. 근데 민주당 출신의 해리스는 뭐다? 본인 기부금을 받고 싶어서 코인베이스를 이용한다. 갠슬러는 코인베이스를 미친듯이 탄압했잖아요. 야, 민주당 출신의 갠슬러가 코인베이스를 엄청 탄압하고 있는데 본인의 기부금은 코인베이스의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그래 놓고 해리스는 갠슬러를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이게 뭔가요? 이게 연결이 되나요?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암호화폐 내재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가격 안정이 예상되고 있다. 2257억 달러 운용하는 스위스 7위 Zurich 은행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서비스를 출시했다. 좋은 소식이네요. 자, 유엔은요,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 체포, 기소에 인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야, 국제연합 유엔이 지시했네요. 이번 사건에 많은 인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유엔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정부는 소셜미디어를 규제할 책임이 있지만, 맞죠? 그러나 규제 과정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현지법상 최대 구금 기한인 96시간을 채우고 일단은 풀려는 났다고 하네요. 프랑스 당국은 파벨 드로프를 공식 기소하고 보호관찰 및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유엔이, 야, 이건 진짜 텔레그램 CEO 파벨 드로프 대단하네요. 야,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꼭 그 젤렌스키 그런 느낌이네요. 다음, 분석 비트코인 저가 매수 움직임이 위축되고 있다. 곧 바닥임을 이것은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코인베이스는요, 이번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회가 구성될 것이다. 저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의 대세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인베이스를 탄압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를 사용하는 그것도 웃기잖아요. 이게 왜 웃기냐면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거든요. 본인들이 블록체인이 싫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싫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어떤 투자처인 이런 암호화폐 판도 싫고, 그러면은 기부금을 거부를 하세요. 거부를. 그러면 믿어줄게요.
기부금이 입금이 됐는데, 근데 나는 우리 민주당은 암호화폐를 탄압하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런 암호화폐 이렇게 어둠의 돈은 받지 않겠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제가 인정을 해드릴게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오, 그래도 그 정책이 좀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줏대는 있네. 야, 기조가 있어. 근데 아니잖아요. 암호화폐는 또 받아요. 또 어딜 통해서 받다고요? 게리 겐슬러가 신나게 괴롭혔던, 민주당 출신의 게리 겐슬러가 신나게 괴롭혔던 코인베이스에서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괴롭히는 건 따르고 서비스 받는 건 따르고, 뭐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죠. 갈수록 뭐가 안 맞거든. 더 떨어지네. 방금 더 떨어졌죠? 거의 뭐 7%가량 역전이 됐네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컨벤션 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선하잖아요. 신선해. 조 바이든 80대만 보다가 갑자기 해리스 젊은 사람 보니까 약간 신선하잖아요. 그걸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책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그리고 유권자에게 나의 사상과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 아니면 아까 행동,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되면 유권자들은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내 한 표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고 해서 뭐 달라진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요즘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소중한 한 표 엉뚱한 데도 쓰고 싶지 않아요. 뭐 어차피 그 표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겁니다. 정치권이 잘못하면 누구 책임? 정치인 책임? 국회의원 책임? 아니에요. 내 책임 아닙니까? 내가 찍었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나는 안 찍었어, 그 정당. 그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다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치권이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마음속에 비판은 하겠지만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 국민이 뽑은 거잖아요. 북한처럼 본인들이 하겠다고 막 독재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그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표심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매우 스마트합니다. 유권자들은 여러분처럼. 해리스 같이 갑시다. 당선되고 낙선되고를 떠나서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저는 암호화폐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정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리플 CEO가 왔는데 연락할 길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동영상 6,000개를 만들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유튜버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가버렸겠죠? 그러나 제 마음은 전달됐길 바라겠습니다. 고량주 과정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커뮤니티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거래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과정. 아마 다른 강의와는 당연히 다릅니다. 저는 뭐 다른 강의를 베끼지 않습니다. 그냥 저의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강의, 날것의 강의 그대로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게 더 매력적일 겁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무슨 투자 자문 그런 거 아닙니다. 투자 자문은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없어야 돼요, 그런 게. 근데 요즘 하도 많으니까 뭐 이렇게 막 상담 받고 이런 게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건 불법이에요. 그 유사 투자 자문을 안 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 그러나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아침 되시고요. 이따가 11시 반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11시 반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